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임플란트를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괜찮은가 점검도 좀 받고 만약에 치료하게 되면 치료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로 또 우리 클리어 치과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에 정말 치과가 많거든요. 그중에 또 임플란트로 유명한 강남 클리어 치과에 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냥 클리어하네요. 저를 눈을 마주치는 거 보니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지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초로 돋보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혹시 복용 중인 약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따로? 예. 과민 반응 일으킨 약도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접수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 상태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도 나쁘지 않으신데요, 그렇게? 뭐 네. 치아 몇 개 하신 거 빼놓고는. 근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임플란트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혹시 점검 받으세요, 가셔서? 아니요. 안 그 받으시고? 옛날에 했던 임플란트 병원이 네. 없어졌어요. 없어지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 네. 지금 임플란트 2개를 하셨잖아요. 네. 2개를 하셨는데 오른쪽 아래 건 상태가 괜찮은 편인데 네. 왼쪽 위에 건 조금 뼈가 녹아있는 상태이긴 해요. 뼈가 녹아 있다고요? 예. 위에 이거 여기. 예, 맞아요. 제가 이번 좀 한번 봐드릴게요. 뒤로 눕힐까요? 기대해 보시고 넘어갑니다. 네. 민망해. 지금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랑 혹시 다른 데서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지? 그게 달라서.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얘 조금 달랐어요. 자기 사람 스타일이 나거든요, 치아들도. 진짜? 예, 그래서 좀 다른 분이 한 스타일이라서. 일단 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점검을 한번 받으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임플란트도 지금 뽑을 지점까지 갈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임플란트를 뽑아요? 예, 임플란트도 똑같이 잇몸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잇몸뼈 생기듯이 똑같이 잇몸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많이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아서 네, 괜찮은데 이거는 나중에 발치로 갈 가능성이 커요, 둘 다. 나이 좀 더 드시고. 보통 임플란트의 네. 유효기간이라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되나요? 유효기간 보통 저희가 뭐 10년 생존율 같은 걸 따졌을 때 한 85% 정도를 보는데 똑같이 임플란트도 일종의 기계예요. 이제 사람의 턱의 힘을 동력으로 쓰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잘 관리를 안 되면 사실 정말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과를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 저 개인적인 거는 이제 진료가 끝났고요. 선생님,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으로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일단은 그 원장님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남 클리어 치과 원장 황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을 모시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니라,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시만 해도 그냥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상에 보면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란 뭡니까?
임플란트는 일단 상실된 치아에 수복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뼈 안에 이런 나사를 넣고 위에 치아를 만드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편하게 얘기하면 앞나사를 넣고 네. 순나사를 박아넣는 그 공사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아주 심플하게 임플란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뭐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치아를 못 쓰는 상황들, 그 외에 어떤 분들이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일단은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치아가 없어야지만 이제 하는 수식인데 네. 치아가 없어지는 상황이 첫 번째로는 이제 선천적으로 없으신 분. 뼈는 있는데 이가 없는 분들. 네, 이가 없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쳐서 사고 생겼을 때 아니면 뭐 말씀하셨듯이 충치나 아니면 잇몸병에 있을 때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틀니 같은 거 대신에 그러니까 임플란트 전에는 틀니가 있었네요. 그쵸 틀니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틀리고 지금은 그걸 임플란트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그 짧은 그 상식으로 임플란트가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뭐 할 수도 있지만 국내산이 좋은가요? 아니면 뭐 해외에서 들어온 게 수입산이 좋은가요? 임플란트 아주 초기는 네.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수입산들이 신뢰도가 좋았어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워낙 오래되었고 게다가 수출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국산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케일란트. 그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에 수출된다는 건 그만큼 전 세계적인 어떤 임플란트 시장에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거의 신뢰도의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해외로 뻗어나가는 국내산의 어떤 임플란트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가장 큰 회사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오스템 그리고 덴티움이라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메가젠, 뭐 네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 내에서도 다른 그 뭐 여러 가지 나오나요? 그쵸. 모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나사를 일단은 뼈 안에 넣잖아요. 네.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마다 좀 달라진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어떤 표면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뼈에 붙는 속도나 안정성이 좀 달라질 때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상부 보철물을 올릴 때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모델이 약간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세분화된 이유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치아와 여러 가지의 구강 구조와 여러 가지의 뼈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 사실 약간씩 다른 게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했으면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환자에 맞게끔 그 브랜드나 브랜드에 나오는 제품을 찾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임플란트 종류마다 꽤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하는 임플란트라든가 이게 약간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사실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젊으신 분들보다는 뼈에 붙는 그 속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표면 처리가 좋은, 좀 빨리 되는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 표면은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여기 표면은 다 다르다, 거의 다르다고 다르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요새는 한 두세 가지 종류로 거의 압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임플란트 처음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보통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씹을 때 약간 욱신하기도 하고 남아있잖아요, 뭔가. 신경이 남아있는데 이건 사실 신경을 다 없앤 거잖아요. 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증은 없으시죠. 자기 이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있었어요. 둔탁한 느낌. 네, 그러다가 익숙해지니까 뭔가 썩을 일이 없고. 썩진 않지만 네. 임플란트도 잇몸 위에 올라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든지 하면 똑같이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도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훨씬 떨어져서 같은 정도의 염증이 생긴다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훨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사실. 자기 치아보다. 선생님, 네. 근데 임플란트 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개념을? 저희 일종의 공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핸드폰을 샀다 쳤을 때 삼성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여러 회사 브랜드가 있듯이 그 중에도 접는 놈이 있고요, 옆으로 접히는 놈이 있죠,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애들. 좋은 애가 있고. 되게 심플하네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있잖아요. 임플란트를 하러 갈 때 어떤 병원에서 컨택하는 게 좋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지역에 얼마나 오래 치료를 했는지 병원 연역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고요. 저를 임플란트 해준 선생님이 지금 보실 수도 있지만 병원이 없어졌었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사후 관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계속
최신 기술도 나오고 조금 수식도 변하기 때문에 물론 최신 수식이 가장 옳은 건 아니지만 아니 지금 보통 의사 선생님 되시면 공부 안 하시지 않아요? 계속 해야죠. 계속 그래요? 뭔가가 나오는데 아까 보셨지만 뭐 기계들도 계속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그리고 또 이 의학계도 약간 뭐라 그럴까 트렌드라는 트렌드라는 게 것도 또 있고요. 있죠. 예. 그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좋아지기도 하고 사실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건 별로더라 이런 것들도 가끔 많죠. 그런 거 있으니까 많죠. 그리고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을 때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찰을 받으시잖아요.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도 나올 거고 네. 그 외의 부분들도 진단이 나올 텐데 얼마나 필요한 진료만 그 환자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예민한 얘기입니다만 금액에 대한 부분도 어떤 선을 지키는 게 너무 싸도 그렇고 너무 비싸도 그렇고 좀 애매하거든요. 저 입장에서. 사실 근데 비싸다고 좋고 네.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진료는 사실 아니고요. 얼마나 제대로 된 재료를 적절한 시기에 쓰는지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선생님 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제가 양복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임플란트도 어떤 커스텀이 있나요? 있죠. 오!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안에 들어간 나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기성품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위에 들어가는 크라운, 네. 보철물 들어갈 때는 그냥 환자분마다 씹는 상황이라든지 너비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성품으로 나온 걸 하시면은 조금 더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그 구강 구조나 네. 그 환자의 컨디션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네. 거죠. 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황재호 원장님, 그 강남 클리어치과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란 무엇인가를 한 방에 다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상의 정보들이 많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잉 진료 안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에서 임플란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